9장 존재하지 않는 밤의 사냥꾼. 윤동주는 자신의 경차 레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손엔 어젯밤 점집에서 받은 명함이 쥐어져 있었다. 백야행, 대구 지부, 담당 정지윤, 지부 위치 대구 3공단 폐공장 지하 1층, 비공식 연락처 010-12345-678. 명함은 어딘가 낡은 느낌이 들었다. 모서리가 조금 까져 있었고 활자에도 세월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핸드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난 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정지윤입니다. 누구시죠? 낯선 하지만 차분한 여자 목소리였다. 예상보다 어른스러운 음색. 윤동주는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다. 저 어제 명함을 받았습니다. 산중 옥황제자 강림도사님 댁에서. 아, 네. 목소리의 주인이 순간 작게 숨을 들이켰다. 지금 대구에 계십니까? 네, 현풍 쪽입니다. 저기 죄송한데. 윤동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확히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가 귀신을 잡는 데 맞나요? 정지윤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만나서 얘기하죠. 문자로 위치 보내드릴게요. 오실 수 있겠어요? 윤동주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 통화가 끝났을 땐 핸드폰 화면에 주소가 떠 있었다. 대구 시내에 있는 동성로 작은 골목 안에 있는 카페 안단테. 윤동주는 차를 골목 안에 조심히 밀어넣었다. 카페의 간판은 작았고 입구는 그늘져 있었지만 창 안으로는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클래식 선율이 낮게 깔려 있었다. 카페 직원은 그를 힐끔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혼자십니까? 아니요. 곧 한 분 더 옵니다. 조용한 자리로 부탁드릴게요. 그는 창가 끝쪽 벽난로 근처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갈색 메뉴판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펴보지 않았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명함에 적힌 백야행이라는 단어, 그리고 정지윤이라는 이름. 진짜 무슨 조직인 건가? 그는 메뉴판을 뒤적이는 척하며 창밖을 봤다. 잠시 뒤 까슬한 회색 재킷 차림의 젊은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지윤이었다. 윤동주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마음 한편이 묘하게 찌릿했다. 정지윤 사진으로 봤을 법한 얼굴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하게 현실감이 없었다. 눈빛은 맑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래처럼 흐르는 잔상이 겹쳐 보이는 듯한 인상. 표정은 무표정한 듯했지만 입꼬리 아래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아하니 평소 감정을 오래 눌러 담는 타입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작은 공간 안에서도 울림이 명확했다. 윤동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살짝 일어났다. 그녀는 윤동주를 정확히 알아보고 간단한 인사와 함께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기다리셨죠? 아니요. 방금 왔어요. 정지윤은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고 본론부터 꺼냈다. 어제 고운사 이야기 그냥 지어내신 건 아니죠? 윤동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듣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걸 겪으신 건지. 윤동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정지윤은 짧은 침묵을 택했다. 마치 말의 여운이 공기 중에 퍼지기를 기다리는 듯 그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려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카페 밖으로는 봄 기운에 젖은 회색빛 하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녀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나는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정지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쪽 가방에서 작은 폴더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손으로 직접 정리한 듯한 수기보고서, 지도 복사본,
그리고 열화상 흔적 분석지들이 꽂혀 있었다. 그중 한 장을 꺼내어 윤동주 쪽으로 미끄러지듯 내밀었다. 3월 20일 고운사 인근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상 진동. 3월 22일 유성 방향에서 발생한 미세 균열. 그리고 3월 24일 당신. 윤동주의 눈동자가 서서히 커졌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지윤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날짜를 짚으며 말했다. 우린 이걸 고대 틈새 열림 현상이라 부릅니다. 불에 타거나 무너지는 물리적 자극에 의해 과거 봉인의 흔적이 반응하는 현상. 그럼 그날 내가 본 건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 환각이 아니라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당신을 통해 반응한 거죠. 윤동주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붙잡은 손가락에 미세하게 긴장이 돌았다. 그래서 난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정지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억하세요. 이건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도와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해요. 당신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말에 윤동주는 처음으로 묵직한 현실감을 느꼈다. 정지윤은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이건 비공식 지원 요청서입니다. 여기 서명하면 당신은 백야행 대구 지부와의 첫 접촉자가 됩니다. 책임도 따르고 보호도 시작됩니다. 서류 위에는 조심스럽게 인쇄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백야행 특수 이상현상 대응 기록부. 신청자 윤동주. 날짜 2025년 3월 24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죠. 정지윤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윤동주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윤동주는 카페 테이블 위에 명함을 내려다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런데 아까 그거 말입니다. 백야행이라는 곳. 정지윤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 비치는 봄비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윤동주를 바라봤다. 네, 궁금하셨죠? 사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뭐랄까, 진짜 있는 단체 맞긴 한가요? 그 말에 정지윤은 피식 웃었다. 그 반응이 정상이에요. 원래 그래요. 아무도 모르고 알아도 믿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시길래? 정지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목소리를 낮췄다. 백야행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정부랑도 상관없어요. 문서도 없고 부서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그럼 대신 우리는 밤에만 존재하는 것들과 싸워요. 이해 안 되는 일, 설명 안 되는 죽음, 오래된 봉인, 존재해선 안 될 형상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해결하고 다시 묻는 일이죠. 귀신 잡는 직업이란 말인가요? 정지윤은 정색 없이 말했다. 귀신, 요괴, 악령, 괴이, 이상존재, 실체 없는 것들, 부르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윤동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 같으면 그냥 웃어넘겼을 얘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실제로 어떤 형상을 보고 말았다. 그럼 그런 걸 실제로 처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지윤은 가볍게 명함을 두드렸다. 그걸 위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였다. 윤동주 씨, 이제부터는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할 겁니다. 당신은 이미 그쪽 세계에 한 발을 들였으니까요. 그 순간 윤동주의 손등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창밖엔 어둠이 조금 더 진하게 내려앉고 있었다.